자, 여러분 안녕하기 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많이 주목했었던 연준의 미팅이 있었고 거기에서 조기 금리 인상에 관련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2023년 말까지 2번 올린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와가지고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금도 하락, 유가도 하락, 그리고 귀염둥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38,000달러 선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근데 좀 자세히 살펴본다라면은 금리 인상의 정확한 시기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어서 추가로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파월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금리 인상은 현재 회의에서 다뤄지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었으며 만약에 금리가 인상된다 할지라도 경기부양책은 지속될 것이다. 고도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돈을 더 풀겠다는 소리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실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몽땅 치솟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무려 91.38포인트 그동안에 부진했었던 달러가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때 강하게 반등했다가 지금 보시면은 반등했다가 떨어지죠.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 여기서 마찬가지로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할 수 있다면 내일쯤 해가지고는 완벽하게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역시 한때 39,000달러까지 반등을 했었는데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잠깐 또 주춤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시끌시끌합니다. 왜냐?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에 거래소들이 이 국내 잡코인들, 특히 김치코인들을 일제히 상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더기 상패에 이어서 기습 상패까지 투자자들만 죽어나고 있는데 이 와중 속에서도 거래소들은 씩 웃고 있다라고 하죠.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기술력도 비전도 없는데 한탕 벌어보겠다라고 만든 김치코인이 문제인가? 되도 않는 코인들 가지고 장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무책임하게 상장을 했었던 국내 거래소들이 문제인가? 아니면은 미끼를 주자마자 덥석 물어버린 개미들이 문제인가? 혹은 후폭풍은 생각하지도 않고 국내 거래소들로 하여금 당장 잡코인들을 없애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금융당국이 문제인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 희생되는 것은 개미들 뿐이다 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NFT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죠. 베이베루스가 아니라 베이브루스. 이 베이브루스의 NFT가 왁스 플랫폼에서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관련된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업데이트로 예정이 된 EIP1559가 테스트넷에서 적용이 됐었는데요. 지금까지 무려 700여 개의 이더리움을 소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씨구나 좋다구나. 다음 달 해당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적용되기만 한다면 이더리움의 빠른 물량 소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스비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90%나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더 블록에 의하면은 이 첫 번째 이유로는 단순히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인 매틱, 이 폴리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거래가 폴리곤 상에서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래시봇 거래량 증가라고 하는데요. 플래시봇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이더리움 채굴자들과 오프라인으로 교류를 해가지고 거래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가스비를 높여 부르는 봇들의 수가 적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수료라고도 볼 수 있는 가스 비용이 줄었다라는 데서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점심은 돈가스 가자. 물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쉽긴 합니다. 또 그거 가지고 나중에 딴지 걷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도도라고 있죠. 디파이 및 NFT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도도 같은 경우는 그들의 메인넷을 폴리곤상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도도는 네오와 마찬가지로 중국인들 개발진들이 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셀럽 중에 킴 카다시안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더리움 맥스라는 되도 않는 프로젝트 광고를 올려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좀 많이 줬나 보죠. 자, 아무튼 이더리움 맥스, 왠지 좀 수상한 냄새가 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에 대해서 당연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찰스 호스킨슨,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보다 칼다노, 에이다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테슬라가 지속 가능성과 탄소 중립성을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비트코인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칼다노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칼다노는 비트코인보다 160만 배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본인도 알겠지만은 사실 일론 머스크가 기술력 보고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다. 그렇지만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를 가질 수는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스테이블코인 많이 사세요. 무제한 양적 완화 및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량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부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반면에 유명 금융 자문가인 수주 올만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그냥 돈을 넣고 냅두면 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억만장자가 이야기를 했듯이 한 2%에서 5% 정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할당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죠. 비트코인은 냅둬도 알아서 잘 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해서 열렬한 비트코인의 지지자 잭 돌시 같은 경우는 이디오피아에서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 로비를 추진 중인 단체인 프로젝트 마노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디오피아, 지금 현재 칼다노가 활약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과연 비트코인도 여기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또 반가운 소식이 나왔는데 튀니지가 비트코인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알리 쿨리 튀니지 재무장관 이름처럼 쿨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법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산 튀니지 젊은이들을 감옥에 넣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디 정말로 좋은 소식이 곧 튀니지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파나마 같은 경우 앞으로 한 달 내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파나마 가즈아, 파나마에서 비트코인이 법정통화로 채택될 수 있다면 그 여파는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이어서 어제 있었던 소식의 업데이트, 엘살바도르의 재무장관이 이야기합니다. IMF는 비트코인의 법정화폐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엘살바도르 재무장관은 IMF에 엘살바도르는 미국 달러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봐주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IMF도 좀 궁금하기도 하겠죠.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게 될지. 그래서 일단 IMF에 관련된 장벽은 어느 정도 넘어가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어제 엘살바도르에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주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열풍은 뜨겁습니다. 엘살바도르에 있는 마을 중에 비트코인 비치라는 작은 마을이 실제로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이 마을에서는 이름답게 비트코인을 매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곳인데요. 이 마을에 벌써부터 암호화폐 회사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동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새로 짓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반대로 좀 치안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확실히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미국의 유명 대학교죠.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던 스티브 한케, 전에도 비트코인을 깠었는데요. 이번에도 비트코인 때문에 엘살바도르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너 만약에 붕괴 안 되면 노벨상 내놔? 그리고 더 이상 붕괴될 것도 없어, 이씨. 자, 아무튼 그는 주장하기를 러시아, 중국 등 지역에서 비트코인 홀더들이 엘살바도르를 겨냥해서 보유 물량을 현금화할 수 있으며, 이는 엘살바도르가 보유한 달러를 고갈시킬 수 있다.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달러화를 손에 넣으려는 암흑 세력이 분명 배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진짜 재수없게 남의 가게 개업하는 데 와가지고 이 가게 망할 거라고 초치는 거랑 뭐가 다른 것인가. 소금이나 한 바가지 퍼가지고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오늘 또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CEO가 이야기합니다. 고객들이 원할 경우 우리는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일단 뭐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생각은 없지만은 암호화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거는 조만간에 비트코인 결제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다음으로 해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50% 이상 사용해서 채굴을 하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결제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계 대형 마이닝 풀의 CEO인 짱쩌월 씨가 이야기하기를 뭔 소리임?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소리 말고 빨리 결제 다시 받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확실히 그린화 되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분석 및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센티멘트에 의하면은 기존에 그래도 고래라고 볼 수가 있는 지갑 주소들,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0개 사이를 보유한 주소들 같은 경우는 지난 25일간 무려 9만 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비트코인이겠습니까? 개미들 탈탈 털어가지고 쪽쪽 빨아가지고 9만 개를 축적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하방 압력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지 거래소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몇 개가 흘러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개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바이낸스랑 비트파이넥스로 많이 비트코인이 유입됐다고 하죠. 비트파이넥스의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청산 무서운 줄 모르고 숏 포지션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들은 비트코인의 하락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럴 때 또 세력들이 나서져 가지고 이 모든 숏 포지션을 멋지게 청산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이야기하기를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비트코인이 상승형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채널 하단까지 떨어져 가지고 한 38,000달러 초반대까지 지지를 한 다음에 쑥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숏 포지션 청산을 시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 물론 그렇게 되지 않고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자, 과연 이 거대한 숏 포지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능력만 있었으면 이 숏 포지션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비트코인 스톡2플로우 모델의 창안자라고 볼 수 있는 플랜 B,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는데요. 스톡2플로우 모델을 보고 또한 온체인 시그널을 봤을 때 이 모두가 불마켓의 세컨런 진행을 가리키고 있다. 즉, 두 번째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3년 내에 28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정말 오랜만에 팀 드레이퍼 역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는데요. 자신의 예측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는 팀 드레이퍼, 2022년까지 비트코인은 25만 달러까지 달할 수 있을 것. 한결같은 그의 예측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케일로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삼각수렴 상방 돌파를 하고 올라왔었는데 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비트코인 알카이브라는 채널 같은 경우는 분석도 하나 봅니다.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지금 비트코인 상승은 끝났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으나 비트코인 채택 및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는 여전히 밝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가스 돈가스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